중국은 변방에 머무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중심이고자 하는 그들을 주변에 머무르게 하고 좌절을 주는 것이 축구인데요. 축구만큼 중국이 세계로부터 치욕을 당하는 분야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단 출전 시간 만에 구단에서 방출된 기록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두웨이 선수는 우리나라 기성용 선수, 차두리 선수가 몸담았던 셀틱 구단과 계약을 맺습니다. 키 187cm에 100m를 10.7초 만에 주파할 만큼 뛰어난 피지컬로 중국에서 앞날이 창창한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셀틱으로의 이전 당시 구단의 만류에도 세계적인 팀에서 내 축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노라. 나는 큰 물에서 놀 거라며 구단을 설득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입단 전 인터뷰를 보면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해외 진출을 자극한 것은 박지성이었다. 청소년 대회에서 본 박지성 선수는 그리 강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히딩크를 만나 해외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메뉴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나도 유럽에 진출에 적응할 수 있다면 외국 진출 후 화려하게 나의 뜻을 이루고 기뻐서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보아하니 박지성이나 나나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기회만 주어지면 메뉴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 기쁠 일은 없었지만 놀랄 일은 있었습니다. 데뷔전에서 단 45분 뛰고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인데요. 두웨이가 데뷔전을 갖게 된 대회는 FA컵으로 상대팀은 3부 리그팀이었습니다. 하부 리그팀과 상부 리그팀이 섞여 뛰는 FA컵은 상부 리그팀이 혹시라도 지게 되면 치욕적인 기록과 함께 두고두고 회자되며 망신당하기 딱 좋은 대회입니다. 설마 셀틱은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웨이가 전반을 휘젓고 다니며 맹활약한 덕분에 셀틱은 1대2로 지고 말았습니다. 두웨이의 플레이는 환장 그 자체였는데요. 자신에게 오는 공은 가까운 동료에게 넘기거나 골키퍼에게 백패스하기 바빴습니다. 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피지컬에 나가떨어지면서 오히려 같은 편 선수 진로를 방해하는가 하면 수비에서는 상대 선수를 전혀 막지 못하고 번번이 뚫렸습니다. 전반전 동안 주로 두웨이가 한 일은 그라운드에 넘어졌다 일어나는 일이 다였습니다. 두웨이에 의해 흐름이 자꾸 끊기자 경기 중 열받은 셀틱 선수들은 대놓고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두웨이는 결국 전반이 끝나고 교체되었는데요. 이날의 경기를 본 시청자들은 중국에서 개그맨이 왔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인에게는 축구 DNA가 없다. 외국의 평가가 아닙니다. 중국민들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도 자신들은 축구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민들은 중국 축구 선수들을 백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선수들 몸이 물렁물렁하고 희멀건한 게 백숙 같다며 중국 축구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2013년 중국 국가대표가 태국의 23세 이하 선수들에게 5대1로 대패하자 중국 관중들은 급기야 분노를 터뜨리며 경기가 끝난 후 선수 차량을 에워싸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거의 폭동 수준이어서 결국 선수들은 탈의실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1년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이 나의 세 가지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본선에 딱 한 번 진출한 이후 월드컵과 인연이 없는데요. 결국 중국은 돈으로 해결해보려고 축구 굴기를 시작하죠. 해외 스타급 감독 선수 영입에만 1조 전국의 축구교실 6만 개 설립, 학교 정식 과목으로 축구를 개설하는 등 돈과 인력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차이나머니로 외국의 용병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의 경쟁력을 키워 그를 바탕으로 국가대표팀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전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는 발상인데요. 중국 리그의 프로 연봉 수준은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고액 연봉자가 7명 이상 됩니다. 해외 용병들로 슈퍼리그는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문제는 국가대표였습니다. 용병들이 국가대표가 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외국인 선수 귀화 정책입니다. 카타르도 5일머니를 내세워 귀화 정책을 편 결과 6명의 귀화 선수들의 활약으로 2019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귀화 선수가 브라질 출신 공격수 광저우 헝다의 엘케손 선수입니다. 엘케손은 중국 리그 151경기에서 101골을 터뜨려 그야말로 중국 리그를 씹어먹었는데요. 현재 2022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중국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러 외국 선수들이 귀화 준비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중국 혼혈 선수들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귀화 선수들이 합류한 중국의 전력은 위협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중국 프로팀들이 외국 용병 덕분에 과거와 달리 한일 프로팀과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새삼 순혈주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자기 것이 아닌 것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특화된 중국이 귀화 선수들로 인한 성적을 본래 중국의 축구 실력인 것마냥 떠들어댈 것을 생각하면 없던 위장병도 생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축구 열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 나이키 광고를 통해 중국 축구를 우주 최강으로 묘사했습니다. 2033년 중국판 호날두 7번의 프리킥 득점 장면이 나오고 중국 대표팀 감독은 우레이입니다. 세계 축구 게이머들의 워너비 팀은 상하이 상강팀이고 유럽 축구 규정은 유럽 축구팀은 팀당 중국 선수를 3명까지만 영입할 수 있다로 개정됩니다. 월드컵에서 중국과 붙게 되어 눈물 흘리는 잉글랜드 축구팬들과 잉글랜드와 붙게 되어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광고를 본 중국인들조차 민망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중국인들의 반응입니다. 와, 감히 촬영하는 놈이나 상영하는 놈이나. 이 댓글에 대댓글로 기획하는 놈, 연기하는 놈, 상영하는 놈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감히 보는 놈들이다. 몇 억이나 될 텐데. 공상과학은 실행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이건 판타지야? 아니 그냥 망상일 뿐이야. 제발 외국에는 내보내지 말아줘. 이것도 짝퉁 나이키인가? 나이키 정말 독하다. 등의 반응도 많았는데요. 나이키의 중국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20%가 넘고 2018년 이후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컵 진출은 중국의 국가적 염원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력으로는 월드컵을 10번도 치를 수 있지만 감히 월드컵 유치의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이유가 월드컵을 치를 만한 축구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일본은 당연히 자신들이 개최하려 믿고 있었는데요. 한국 대표단에서 한마디 합니다. 여태껏 월드컵 무대 한번 밟아보지 못한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입니다. 위원들이 수긍하기 시작했고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스포츠판에서 일본은 다 잡은 고기를 우리와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브라질은 선진국의 대접을 받습니다. 정치 후진국이며 경제 빈국에 해당하는 아르헨티나도 축구 경기장에서는 목에 힘 깨나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이 축구장에서 목에 힘 좀 주려고 2조 2천억 원을 들여 축구 굴기를 시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주석이 축구 광팬이니까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축구에 모든 힘을 쏟고 있을까요? 독일의 한 매체는 중국의 축구를 보고 있으면 투자를 했으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집착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독일 언론은 중국은 국가의 국력과 축구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컵 축구에 막대한 스폰을 하고 축구장 건설에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를 이용한 경제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는 스포츠 마케팅하고는 차원이 다른데요. 그들에게 축구 인프라를 깔아주고 아프리카의 천연 자원에 대한 독점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1대1로인 거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축구장과 관련 인프라 건설에도 중국의 자본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 피파 공식 후원사 6개 중 4개가 중국 회사입니다. 축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펼치며 궁극적으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우선권도 확보도 꾀하려는 것입니다. 중국 축구는 중국 공산당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프로젝트를 세워 구현하고 공산당 정권 유지 및 확대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인이 즐기는 축구를 대외적으로는 경제 장악을 꾀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중국인은 속을 알 수 없다던가 음흉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설퍼 보이지만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들의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축구 굴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잘 되면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도 실패했습니다. 전국이만 여기에 축구 전문 학교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예산 따먹기나 하고 있거나 시적 쌓기용 동네 축구 행사나 개최하고 있다면 반도체 굴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축구 기술 대신 축구 체조라는 것을 만들어 가르치고 있고 실적을 위해 타 운동선수를 축구선수로 강제 이적시키는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화 선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이루어진 훌륭한 공격진이 있으면 전력에 도움이 되겠지만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2A처럼 한 명의 구멍이 게임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중국이 축구를 국가정책으로 이용하는 한 진짜 축구 발전은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잊혀졌던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 잔여 경기들이 6월부터 치러지게 됩니다. 가까이는 3월 25일 한일 국가대표 친선전이 열립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 가능성을 두고 일본에서는 벌써 난리라고 합니다. 매일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는 일본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지, 왜 일본 축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대로 경기가 열린다면 부디 부상 없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우리 선수들의 세레머니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